네. 이번에는 사진이에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가운데 VS가 있어요. 한동훈 대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대 이재명 1대1 TV 토론 열리나? 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지금 원거리에서 휴 포 하나 쏘고요. 또 포 하나 쏘고 그러긴 있긴 합니다. 근데 1대1로 TV 토론이 열릴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 왜 나오느냐? 방송사들이 지금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 1대1로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라고 공식으로 제안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열리는 것이냐라는데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두 사람 만나서 1대1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두 사람 말씀 중에 원거리로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은 적은 상당합니다. 그 모습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보고 오실까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 컷오프를 보면 자기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두 당대표가 주고받은 얘기들 저희는 잠깐만 봤습니다. 잠깐만 봤지만 아이고야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죠. 건건이 이슈마다 부딪힙니다. 네. 심지어 각 당의 공천을 놓고도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1대1 TV 토론, 한동훈 1대1 생방송 토론 수락, 이재명 응답만 남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하겠습니다. 하시죠. 토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응답만 남았다. 요거. 성재준 위원님. 이재명 대표 응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지난 대선 때 생각해 보면은 토론에 대해 가지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막 토론에 대해서 참석해라라는 식으로 압박했던 모양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결과 저희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토론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 중에서 수직 이착륙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미래를 갔다 오셨는지 벌써부터 막 수직 이착륙이라는 막 기술을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되면 대한민국이 뭐 미국처럼 막 세계를 막 제패할 수 있는 국가가 될 테니까. 그리고 또 뭐 RE100이라고 하는 뭐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질문하고 이런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전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셨던 게 아마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으로도 칼로도 펜으로도 나를 못 죽였다라고 하셨어요. 네. 법이 언제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죽였습니까? 그리고 또 칼로도 못 죽였다? 아마 피습당한 거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펜으로도 못 죽였다? 언론이 자기를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했던 얘기 중에 검찰 독재다.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구속이 안 되셨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독재였으면 지금 감옥에 가 계시겠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뭐 공천은 공정할 것이다. 공천이 공정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뭐 딱히 뭐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이미 비명계의 비명 목소리만 듣더라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TV 토론 응할까요? 안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1대1 토론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 양당의 입장에서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죠.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뚜렷한 전략과 그런 비전에 대해서 나온 것도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공천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공천 과정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는 양당이 정책을 가지고 총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당 대표의 지위는 아니고 비대위원장의 지위지 않습니까? 사실상 총선용 원포인트 비대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와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체급이 다르다. 예, 과거에는 김기현 당대표의 경우에는 당대표로서의 양당이 만나서 일당 이당이 만나서 토론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정도의 위치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임시 대행 체제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랑은 좀 체급이 다르다. 잠깐 있다 나갈 수도 있는 사람한테 1대1로 굳이 이재명 대표가 응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1대1 비토론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천 계양 공천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국민의힘 인천 계양갑 최원식 전략공천 이재명 옆 지역구의 이재명 동기. 네, 계양갑, 계양을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원식 전 의원은 누구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최 전 의원은 학생운동을 했던 노동법 전문가로 이 대표와 사법시험 동기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사시 동기입니다. 사시 동기인 만큼 상당히 좀 또 친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친했는데 원래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이었는데 그 이후에 당을 나와서 바른미래당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번에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또 이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 계양, 갑에 바로 옆에 전략공천을 또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옆 지역구, 이재명 동기 심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게 끝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원희룡, 구자룡 이어 최원식, 서부벨트 이재명 포위 공천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미 계양을에 확정이 됐죠. 근데 직접적인 맞상대는 원희룡 전 장관인데 구자룡, 여기는 사실 서울 양천갑입니다. 근데 뭐 같은 이 서부벨트에 해당하는 곳이긴 해요. 근데 구자룡 비대위원도 사실 이 이재명 저격수로 얘기가 됐었던 사람이고 여기에 더해서 옆에 친했었던 친구 최원식 전 의원도 같이 계양갑에 하면서 포위 공천이다라는 거. 지도로 좀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가 인천이에요. 여기가 계양을이고 계양갑이다. 바로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 원희룡, 이재명 같이 하고 최원식이 있고 같은 서부벨트에서 구자룡 변호사가 이재명 저격수로 같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포위를 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창렬 교수님, 포위 공천 이거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이 워낙 뭐 지난 대선 때 일타 강사에서 대장동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구자룡 변호사도 이번에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재명 저격수를 많이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뭐 1호 영입 인재인가 이래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경선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효과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프레임 싸움이 이제는 공천 국민이 끝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끝나고 이제 또 대장동 얘기 나오고 그럴 거예요. 또 국민의힘이 대장동 공격할 거고 민주당은 또 검찰 독재로 이제 맞받을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렇게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제 어떤 그 지리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고 네. 또 그 원희룡, 구자룡, 최원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 운동권 출신이니까 네. 뭔가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취약한 고리 사법적 문제를 공격하는데 나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위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뭐 기본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워낙에 강력한 맞상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원희룡 전 장관은 이런 글을 SNS에 또 올렸습니다. 볼까요? 이재명 대표님께 공보물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무작위로 받은 10%의 계양을 주민들 주소에 이재명 대표 주소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 자세히 보시고 좀 이 평가를 해달라. 2년 전 이 본인 공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금 경선인지 단수 공천인지 좀 강간무소식이다. 이거 계속 아직도 저울질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같이 했어요. 사실 원희룡 전 장관 돌덩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따라가겠다. 빨리 나오시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방탄마기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 다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길막이 돌덩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네. 원희룡 전 장관 돌덩이 치우러 내가 개항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공천 면접 날에 승리할 자신 있냐 했더니 웃으면서 끄덕끄덕 했었습니다. 네. 근데 끄덕끄덕 하긴 했지만 입 밖으로 저 개항을 나가요라고 얘기한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정말 나오냐. 원희룡 전 장관 내가 돌덩이 치운다고 했는데 이 돌 딴 데로 옮겨놓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나가긴 뭐 인천 개항 나가겠지만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공천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비례대표 제도를 바꿔가지고 비례대표로 가려도 만약에 나가려면 또 탈당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마는 할 것 같아요. 또 방탄복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꼭 해야지 또 방탄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출마는 해서 개항을 가긴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좀 불리하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그 개항을에 먼저 출사표를 던지면서 네. 희생과 헌신, 솔선수범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벌써 하는데 굉장히 이게 젊게 밝은 이미지로 이천수 축구선수랑 같이 잘 하고 있어요. 또 최원식 그 전 의원, 이분도 옛날에 민주통합당 의원 했는데 사실은 개항을 사람이에요. 송영길 전 의원한테 네. 계속 밀려서 공천 못 받고 탈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또 개항을에 또 연고가 있는데 그걸 개항 가배했거든요. 또 옆에 그 구자룡 그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잖아요. 비대위원, 변호사. 양천 가배 굉장히 또 젊은 분이거든요. 또 말도 잘하고 그분들이 3명 다 공교롭게도 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제일 크잖아요. 네, 7개 재판을 받고 10개 혐의인데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 선거운동에 갈수록 사법 리스크가 계속 화두가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지금 포위 공천한 사람들 다 공통점이 변호사다. 지금 사법 리스크 정조준 아니겠느냐. 조연산 변호사님. 네. 지금 변호사들한테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 개항을 나온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시죠. 그리고 네. 개항을에 출마하실 겁니다. 개항을에 이미 신청이 된 상태고요. 아마 단수 공천일지 아니면 경선일지는 확정짓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 너무 빨리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구의 공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공천에 대한 약간의 그런 잡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점을 아마 참작을 해서 진행을 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포위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포위 전략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 네, 네. 조금 뭐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하고자 했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어야겠죠. 아. 그 정도 급이 왔으면 그래도 좀 재미있는 네.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기자와의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후발주자가 마음이 다급하게 마련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굉장히 많이 다급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이슈를 만들고자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선거판에서 자기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최원식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실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정당을 많이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분이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포위하는 그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자룡 변호사는 물론 뭐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네.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저격수라는 하나의 원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한 포위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하다. 포위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성재준 의원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느슨하기보다는 벨트가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금방 지금 여의도 돌덩이가 돼 있는 이재명 대표 이거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직까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도 개항을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그 증표가 좀 없다는 겁니다. 네. 뭐 경선하겠다라는 것인지 단수 공천하겠다는 것이 이것도 지금 제대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짚고 싶은 거는 지금 원희룡 지금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구자룡 지금 위원도 그렇고 최현식 지금 후보도 그렇고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이 3명의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재판에 대해 가지고 관여가 돼 있는 사람들 3사람이 출마가 됐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니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출마할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 지금 재판과 관련돼 있는 3사람이 전부 다 지금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벨트가 더 단단한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벤트가 보통 단단한 게 아니다라는 또 반대의 주장을 펴셨어요. 네. 벨트가 단단한지 허술한 건지는 치러보면 알겠죠. 경선 결과가 주목되는 인천 계양을입니다.